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이 문제 풀어보라고 말씀드렸고, 문제 풀이부터 한번 해보자고 했었죠?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처음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이라고 하는 거, 리스팅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목록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리스트가 어떠한 목록이라는 의미니까, 리스팅, 목록을 보여줘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들을 모두 보여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show databases 라고 하는 명령어를 어제 하나 여기까지는 알려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사용해봤던 use, MySQL 이라고 하는 use, 자, 이거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었죠. 자, 이 녀석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 쿼리가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성공을 잘 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지금 이 SQL YOG 같은 경우는 이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 녀석이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이제 우리는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폴더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 뭐 테이블을 볼 거야, 뭐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거야, 이런 행동들 모두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한 상황이고,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는 행위가 버튼을 클릭하는 행위로도 가능했다. 그래서 이쪽에 눌러보면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근데 이 녀석은 결국 use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식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 SQL YOG를 쓰다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를 뭐 대놓고 클릭할 일은 많지 않지만 실수로 클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근데 뭐 클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작업을 하다가 뭐 정신없이 하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해놓고 또 한 거예요. 여기다 막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 만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어디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퍼포먼스 스키마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쪽에다가 열심히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 넣고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써야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A1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열심히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나 데이터는 여기 안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테이블 리스팅, 이것도 리스팅이니까 테이블들 목록을 다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현재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쪽에 들어있는 모든 테이블 가져와 라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이미 여기까지는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는 명령어는 show tables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s가 붙지 않으면 한수계인데 테이블은 당연히 여러 개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복수계로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명령어는 없어요. 지금 테이블이라고 하는 애가 키워드 예약으로서 색깔이 변하고 대문자로 변화가 됐지만 그래도 이런 명령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s를 꼭 붙여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럼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쪽에는 테이블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고 있네요. 자, 제가 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 이 XAMPP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하고 그 서버 환경에 우리가 이 SQL YOG라는 녀석 툴을 사용해서 접속을 했어요. 이 툴에는 MySQL이라고 하는 DBMS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툴일 뿐이고, 그 녀석을 통해 들어왔을 때 애초에 데이터베이스는 총 5개가 이미 있었습니다. A1은 우리가 어제 만들어 본 녀석이었고요. 기존에 있던 이 5개, DB 서버 환경을 위해서 알아서 만들어져 있는, 자체적으로 잡혀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에요. 이 중에 이 테스트라고 하는 녀석을 제외하고 이 4개는 이미 테이블들도 있고요. 테이블 안에 실제로 데이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먼저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 MySQL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 중에 유저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을 우리가 어제 배웠던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제가. 자, 얘가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 환경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 정보를 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루트라고 하는 계정과 패스워드는 공백이었죠. 이걸로 들어왔어요. 그 계정이 여기에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는 사실 해볼 일이 없겠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계정을 하나 추가로 내가 따로 쓸 계정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계정을 만들면 여기에 알아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인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테이블에 직접 우리가 인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정을 만든다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계정을 만들어내면 여기에 알아서 들어와요.
이것도 이제 리눅스 수업을 만약에 들어보시게 된다면 리눅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계정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것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녀석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얘네를 만약 잘못 건드려서, 물론 정상적인 실행도 안 되겠지만 잘못 건드려서 중요한 데이터가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들 서버 환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서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럼 XMPP부터 다시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절대로 뭐 뜯어 고치려고 막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지 마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신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을 제가 분명히 조회를 해서 결과를 봤죠. 자, 이쪽 플러스 눌러서 테이블 눌러보면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의 목록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요. 자, 일단 여기 윗부분 보세요. 유저가 있나요? 여기까지는 아직 없죠? 그리고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마지막까지 봤는데 유저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 방금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을 직접 조회를 해서 결과까지 눈으로 봤는데 테이블 리스팅된 목록에는, 여기 그 UI에서 제공되는 리스팅된 목록에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엔 있었죠. 또 showtables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리스팅을 했더니 맨 마지막에 있었어요.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이쪽에 뷰라고 하는 영역에 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뷰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만들어지는 이 테이블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느낌이지만 우리가 뷰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실제 테이블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계정 관리는 그러한 테이블로 되고 있다. 일단 이 정도. 뷰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은 딱히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눌러보다가 여기에는 나왔는데 왜 여기 목록엔 없지? 그리고 분명 조회가 가능한데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DB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DB라고 하는 테이블은 실제 이쪽 안에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테이블이니까 구조 확인, 우리가 어제 배웠던 명령어 중에 구조 확인이면 뭐죠? 네, DSC라고 하는 명령어였고 플레임은 describe였죠. 둘 중에 어떤 명령어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쳤을 때 지금 우리가 DB라고 하는 테이블명, 이 테이블의 구조를 보고 싶어 라고 해서 이름을 썼을 때 대문자로 변하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하면서 예약어로 적용되지 않았죠. 그럼 당연히 백틱 필요 없는 거예요. 있어도 상관없는 거고, MySQL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이게 키워드로 변했다면 무조건 백틱이 필요한 거고, 변하지 않았다면 그냥 써도 무방하다. 자, 그럼 DB라고 하는 이 테이블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대요. 자, 필드라고 하는 부분이 뭐라 그랬죠? 컬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테이블의 구조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메타데이터 부분에 컬럼들, 어떤 데이터가 올 건지 명시해주는 이 부분이 필드, 같은 말이라고 했었어요. 필드가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타입,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애초에 테이블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었던 것도 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여기도 타입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몰라도 된다라고 일단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보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를 해달래요. 당연히 우리한테는 없지만 문제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이 명령어를 써달라라는 얘기니까 일단 지울 거예요. 드랍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보드. 자, 근데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면이죠. if exist 얘까지 붙여서 만약 존재한다면 보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거야 라고 명령어를 쳐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하듯이 여러분들이 쿼리 하나를 작성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계속 실행을 해 보셔야 돼요. 나는 MySQL DBMS 엄청 잘 다뤄, 나 지금 충분히 숙달돼서 확인 안 해봐도 돼 라고 하시면 사실 안 해봐도 되겠지만, 그런 분이 계시면 여기 계시면 안 되겠죠. 이 수업을 듣고 계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해보시는 걸로 생각하세요. 눈으로 봤을 때 사실 이런 것도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확인 안 해봐도 웬만하면 큰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러면 이건 안 되는 애잖아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에러예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난 맞았어 하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그런 잔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지금 공부할 때는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처음에 기초 문법이나 이런 거 공부하는 이 시기에는요, 본인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모르던 걸 새로 배워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를 너무 믿지 말고 꼭 눈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그게 확실합니다. 괜히 나 자신을 믿고 데이터 같은 거 확인 안 해보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일이 커지면 돌이키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한 번씩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사실 돌이키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쌓이기 전에 해결해 나가자라는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어떤 명령어를 써야 되죠? 여기서는 이제 DML이에요, DDL이에요? 이건 DDL이죠. 데이터의 상위 개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데이터보다, 실질적인 데이터 값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의 녀석이니까 데이터 정의어를 사용해서, 정의어에서 삭제하고 생성하고 하는 거 우리 위에서 드랍 썼고, 생성은 크리에이트였죠. 네. 이제 이거를 뭐 엄청나게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머리가 익힐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초반에는. 그리고 어차피 뭐 이 과목을 수강하시고 SQLD라는 자격증을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걸 준비를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미래 웹 개발 같은 데 접목시키고자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하시면 어차피 알고 적절하게 적용을 시켜 나가면서 활용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 딱 얘기 나왔을 때 인지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create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 보드라고 하는 이름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보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을 건데 성공을 했으니까 여기는 왜 안 나오죠? 네, 실시간 반영이 안 되니까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면 여기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이런 거 어차피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우리 명령어 가지고 할 거니까 여기다가 show databases라고 해서 방금 추가한 보드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잘 추가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죠. 문제없이 잘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드라는 녀석을 선택도 해달라고 했으니 요새 보드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쿼리를 드래그해서 F9로 실행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툴들이 많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커서를 놓고 실행을 해도 당연히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툴들이. 그래서 약간 통용적으로 보통 드래그를 많이 씌우고 실행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세미콜론 같은 경우도 이거 없어도 지금 어차피 단일 쿼리 하나만 실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실행된 쿼리에도 세미콜론은 찍혀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찍는 연습을 해놔야 진짜 필요한 시점에 실수를 안 할 거니까. 자, 테이블 확인,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유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고 사용하겠다라고 선택도 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테이블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아니겠네요. 하나겠네요, 하나. 여기서는 showtables라고 하는 명령어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눈으로 보자라는 얘기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만들어낸 데이터베이스였으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냈으니까 안에 테이블이 있을 수가 없다. 제가 말했던 두 가지는 테이블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 DESC를 통해서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테이블을 또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여기선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게시물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테이블 만드는 거 써봤죠? 자, 지금 이거 DDL인가요? DML인가요? 이것도 DL이죠. 테이블은 데이터보다 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테이블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럼 DDL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명령어 create.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만들 게 테이블이니까 create 테이블. 그리고 우리가 테이블 만들 이름,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와줘야 되고, 여기서 소괄호가 있어야 되죠? 이 소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였어요? 컬럼, 필드, 뭐 등등 어떤 표현이든지 좋습니다. 이제 로우, 뭐 레코드 이런 식으로만 표현 안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컬럼, 필드, 어트리뷰트 다 좋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넣을 그 이름, 주제를 정해서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메타데이터를 만들자라는 부분이니까. 자, 게시물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어제 해봤던 것처럼 타이틀과 바디라는 녀석을 만들어 낼 거예요. 자, 바디, 백택 붙여야겠죠? 그리고 타이틀에는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 타입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어제 타입이라는 거 제대로 아직 안 배워봤지만 그냥 캐릭터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어제도. 그래서 이 녀석 그냥 일단은 문자를 다룰 수 있는 녀석이니까 여기다가 100 정도 넣어주고요. 이 타입에 대한 내용은 오늘 아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뭔가를 빠르게 작성하고 얘를 실행시키려고 하는데 자, 에러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에러가 나왔을 때 에러 내용을 먼저 보시라 라고 했었고 봤을 때 신텍스 에러가 발생을 했네요. 그럼 뭘 찾아가야 된다? 니어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가야 된다. 근데 이 니어를 보니까 소괄호 닫는 부분이네요. 지금 우리가 실행시킨 코드에서 소괄호 닫는 부분은 여기죠? 여기에서 앞쪽을 먼저 보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는 뭐가 없으니 이쪽으로 봐야 되고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컴마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겠죠? 자, 이렇게 코드를 봤을 때 이 부분을 봐서 잘 모르겠으면 사실 여기를 봐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실행시킨 쿼리는 여기에도 있는 거니까 이게 더 보기 편하신 분들은 이걸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컴마는 마지막에는 찍어주지 않는다.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상황이었고요. 자, 테이블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잘 추가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잘 만들어졌는가, 테이블이 있는가 확인을 할 때는 show tables가 맞을 거고 이렇게. 그리고 실제 이 아티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가 우리가 생각한 구조대로 잘 만들어졌는가는 DSC가 될 것이고 이렇게. 그리고 어제 수업이 종료되고 수업 페이지에다가 제가 용어 정리라고 해서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 용어 정리 보신 분들은 스키마라고 하는 그 워딩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앤데요.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고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키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어낼 때 여기다가 적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스키마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컬럼 이름이며 데이터 타입이며 우리가 앞으로 뭐 여기다가 제약사항 같은 거 많이 추가할 거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을 다 명시해 놓은 것, 써놓은 것, 그걸 가지고 이제 스키마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중에 나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의 테이블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 1, 2, 3, 4라는 컬럼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애초에 이 메타데이터 부분을 가지고 스키마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 개발자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이제 이런 스키마라는 단어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들어보기가 쉬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개발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나올 단어긴 한데 여기서 쓰이는 단어, 저기서 쓰이는 단어가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개발에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어 사용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명확한 뜻을 알고 좀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넣으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DL인가요? DML인가요? 우리 DML 쓰려고 하는 거죠? 지금 바로 위까지는 사실 DL밖에 안 썼어요. DML이라고 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부터 데이터를 건드릴 거니까 DML을 사용하기 시작을 할 거다라는 거고. 자, 제목 1, 내용은 내용 1 데이터를 하나 추가하자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자, DML에서 데이터를 넣을 때 쓰는 방식 명령어가 어떤 게 있었죠? insert라고 하는 애가 있죠. insert. 근데 여기에는 얘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고정으로 따라 붙는 게 있었어요. insert into 어디 안에 데이터를 넣을 건지 우리가 into까지 붙여줬어야 되고 지금 현재 테이블은 이름이 article이니까 article 적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려준 대로 제목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제목 1 데이터를 넣을 거고 내용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내용 1 데이터를 넣을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제 배웠던 그 데이터를 넣는 인설트문 방식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셋 중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컬럼에 둘 다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면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 것 중에 중간에 알려드린 건 쓸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잘 하시고 편하신 거 쓰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set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set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제목 1을 넣을 거고 내용 body라고 하는 컬럼에는 내용 1을 넣을 거야 라고 해서 세미콜론까지 찍어 줄 겁니다.
자, 제가 어제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문자를 저장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홀다운표를 사용을 했어요. 그죠? 이 홀다운표. 이거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쌍따옴표로 쓰지 않나요? 문자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서는 쌍따옴표를 많이 써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홀다운표를 썼습니다. 자, 이게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 돼요. 쌍따옴표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DBMS 안쪽에서는 대부분 다 홀다운표를 써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사실 지금 당장은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고 나중에 다른 언어와 DBMS를 접목시킬 때 그러니까 합쳐서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 이유가 조금은 더 도드라지긴 하는데 사실상 쌍따옴표를 써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황에서 홀다운표를 써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DBMS는 그냥 홀다운표를 쓰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자, 지금 어차피 보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백틱 붙이는 거 해봤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명령어 실행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러 날까요? 네, 이거 에러 납니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 쓰겠다라고 해놓고 홀다운표 찍는 거 안 된다라는 거죠. 쌍따옴표는 어때요? 이것도 안 됩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거는 백틱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혼동이 없으실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거 될까요? 얘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컬럼, 우리가 뭔가 데이터베이스 이름, 테이블의 이름, 컬럼의 이름,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 다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별명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건데 그 별명은 이게 또 돼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별명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방식이 되지만 이 방식을 안 쓸 거예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데이터가 들어갔나요?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들어갔군요. 하나. 그럼 하나 들어간 상태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서 갈게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조회를 한번 테스트하려고 조회를 해본 상황은 에스터리스크, 어제 배웠던 에스터리스크 별표를 사용을 했어요. 이러면 나 조회할 거야. 어떤 걸? 모든 거를. 어디로부터? 아티클, 테이블로부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 지금은 전체가 아니라 제목만 조회를 해달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셀렉트, 일단 얘가 조회를 하는 거였으니까 나 조회할 거야. 불러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아니라 얘는 모든 거였으니까 얘가 아니라 우리가 조회하고 싶은 타이틀만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부터? from 아티클로부터. 그러면 이 쿼리가 실행되었을 때 내용은 조회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서 타이틀이라고 하는 녀석, 제목이라고 하는 컬럼 부분만 조회를 했는데 이렇게 조회를 한 이 상황은 아티클 테이블이 변해서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가 타이틀, 여기가 바디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목 1, 내용 1이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얘만 볼 거야 라고 해서 이 녀석을 지금 조회를 해다가 본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애초에 이 원본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이 변형됐을까요? 당연히 이 녀석은 그대로 있는 거겠죠? 우리는 원본 테이블이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 중에서 나 지금 얘만 볼 거야. 얘 필요 없으니까 얘만 가져와서 보여줘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결과 탭에서 볼 수 있는 이 녀석은 그냥 우리가 볼 수 있게 내려놓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냥 보여주는 용도일 뿐이에요. 그 다음 내용을 조회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내용은 컬럼이 바디였으니까 바디를 조회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바디 쪽만 나올 것이고 자, 이번에는 제목과 내용의 데이터를 둘 다 조회를 하래요. 그러면
이거 쓰면 되겠네요. 어차피 둘 다 볼 거니까 이거 써도 돼요. 왜냐면 현재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에스터리스크로 조회를 하나 이 문제가 요구한 것처럼 얘를 따로 입력을 해주나 어차피 결과는 동일할 거거든요. 자, 제목과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해도 제목과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결과는 동일해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이 유추는 이 밑에 것까지 하나 더 보면 확실해집니다. 여기 봐볼게요. 자, 이번에는 내용이랑 제목 칼럼 데이터 조회하래요. 결국 두 개 다 조회하라는 건데 순서를 바꿔놨죠. 우리가 이 순서를 이렇게 바꿀 건데 이러면 결과가 당연히 순서가 바뀌어서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 먼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볼 거야 라고 했으니까 내용이 앞에 나오고 제목이 뒤에 나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겨요. 이거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거. 테이블에 존재하는 컬럼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컬럼은 순서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녀석입니다. 그 컬럼의 순서는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입력했던 순서와 동일한 거고요. 물론 처음에 테이블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중에 이 순서를 바꿀 수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도 변경이 가능해요. 만약에 못 바꾼다 그러면 테이블 처음 만들 때 너무 생각할 게 많아요.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에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이 컬럼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느 정도 순서를 가진 녀석이니까 우리가 테이블을 설계할 때 이런 구조를 짜는 작업을 이제 보통 설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설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설계를 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물론 이 컬럼의 순서 때문에 데이터가 뭐 치명적인 차이가 있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긴 해요. 실질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경우도 생겨요. 특정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자, 모든 데이터 조회라고 하는 거는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져와서 하나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하라고 하고 있네요. 추가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insert into article에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추가해 볼까요? value 말고 이거부터 한번 써봅시다. 타이틀에 body. 이제 이 문법을 사용할 때는 사실 쓸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했어요. 실제 실무에서. 왜냐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컬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씁니다. 보통. 가독성을 위해서 이게 컬럼이 되게 많아지고 들어가야 되는 값도 헷갈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이 방식 자체를 뭐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 쓰는 건데 여기에는 또 제목 1 내용 1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보자. 지금 이렇게 써놔서 오히려 지금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 그냥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이 상황 어디 갔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행을 해주고 다시 형태를 돌려볼까요? 그리고 이 가독성 때문에 정리하는 이런 방식은 지금 당장 저를 엄청나게 따라하려고 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써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편한 것, 근데 솔직히 편하다기보다는 읽기 좋은 것, 내가 쓴 코드가 내가 읽기 편해 라고 하면 대부분 남들도 편해요. 본인이 정말 특별하신 분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하나 더 추가하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 써볼까요? insert into 어차피 둘 다 모든 컬럼에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바로 values를 통해서 타이틀이 아니지 제목이 내용 2 이렇게
둘 다 가능한 방식이죠. 데이터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또 조회하라고 하고 있네요. 그냥 모든 걸 다 조회하면 될 것 같으니까 에스터리스크를 써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들어가 있던 제목 1, 내용 1,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했던 제목 1, 내용 1, 그 다음에 추가했던 제목 2, 내용 2 이렇게 데이터 3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봤을 때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거. 데이터를 인설트하는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한 줄, 한 줄, 한 줄 들어갔죠. 사실 얘네 둘이야 완벽히 동일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지? 라고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추가되었던 이 녀석을 보면 마지막에 추가된 애가 맨 밑에가 있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데이터는 인설트 될 때마다 아래로 쌓여나간다 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갑자기 제목 1, 내용 1이라는 인설트를 추가를 한다고 정렬이 돼서 1이 위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더 넣어 본다면 얘네가 밑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물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정렬이라는 단어를 워딩을 썼는데 그 정렬로 얘네들을 진짜로 뭐 숫자 오름차선 내림차선 이런 걸 통해서 정렬을 하는 방식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또 배워볼 거니까. 자, 제목 데이터를 AAA로 수정해 달라라고 하고 있네요. 근데 이거 문제 상황에서 아마 저 하나 있는 게 생각보다 거슬릴 거라 한번 밀고 갈게요. 이렇게. 그럼 데이터는 다시 3개만 있을 거니까요. 그냥 저것만 지워도 되는데 얘만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데이터 AA로 수정. 자, 수정이래요. 어떤 쿼리를 사용해야 되죠? 어떤 명령문? 업데이트. 자, 여긴 인투가 있나요? 여긴 없죠. 그냥 이 업데이트 아티클. 그 다음에 set이라고 하는 방식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title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AAA로 바꿔라 라고 했네요. 다른 조건이 없죠. 이렇게 실행을 시켜버리면 이 녀석은 모든 데이터의 제목을 AAA로 다 바꿔버릴 거예요.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어디에 누구를 바꿀 건지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밑에서부터 다시 또 이어서 나가보자면 body가 내용 2인 녀석만 조회를 해달래요. 수정해라, 삽입해라 이런 게 아니라 조회를 해달래요. 그럼 누가 와야 돼요? select. 그 다음에 body가 내용 2인 것만 조회를 하래요. 여기서는 뭐 어떤 컬럼 봐야 돼요? 내가 select 조회할 거야. 어떤 컬럼 봐야 돼요? 봐야 될 컬럼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얘는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body가 내용 2인 것, 이건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별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해서 보면 돼요. 아티클에서 볼 건데 조건이 뭐라고요? body라는 컬럼의 값이 내용 2인 것. 우리가 어제 업데이트 할 때, 딜리트 할 때 where라고 하는 조건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당연히 select 할 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를 조회를 해보면 데이터가 몇 줄 나와요? 한 줄만 나오겠죠. 내용2라고 하는 데이터는 이 녀석밖에 없는데 우리가 에스터리스크로 조회를 했으니까 이 한 줄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줄만 나온다. 이 녀석만 새로운 내용 2라는 값으로 수정을 해보자. 자, 그럼 여기다가 뭐 써야 돼요? 업데이트 아티클 set. 이번엔 body라고 하는 컬럼이 가진 값을 바꿔야 되니까 새로운 내용 2 이렇게 바꿀 건데 그냥 모두 다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body라고 하는 컬럼이 가진 값이 내용 2면 그 녀석의 값을 이걸로 바꾸자.
여기는 명확하게 조건 부분이고 여기는 실제로 바꾸고자 하는 값 부분이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조회를 해본다면 마지막 줄에 있던 이 녀석만 새로운 내용 2로 잘 바뀌었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라고 하고 있네요. 삭제하는 거 우리가 사용했던 어제 배웠던 명령어 중에 delete, 여기선 드랍이면 안 되겠죠? 드랍은 DL이었으니까 이 녀석은 DML을 써야 되니까 delete from article 해줄 건데 여기서 그냥 지워버리면 모든 데이터가 다 지워지겠죠. 이렇게 한 번에. 네, 그래서 다시 추가를 하래요. 이거는 그냥 1, 2 추가라고 했으니까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여기까지. 그리고 제목이 제목 1인 것만 삭제를 해달라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delete from article. 조건 당연히 줘야겠죠? 왜요? 타이틀이 제목 1인 것만. 그러면 타이틀이 제목이 1인 녀석은 얘인데 지금 여기서 얘를 찾았잖아요. 조건으로. 그러면 이 녀석만 값을 지울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테이블인데 타이틀 바디 있을 때 1, 1, 2, 2죠? 근데 지금 저는 얘를 골랐어요. 조건으로. 그러면 이 데이터만 쏙 지워낼 수가 있을까? 만약에 저게 된다 그러면 테이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애매한 빈 공간이 있는 테이블은 만들 수 없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이 줄이 지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한 줄을 삭제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행과 로우 뭐 이런 표현을 배울 때 이렇게 데이터가 한 줄로서 한 세트가 돼서 레코드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죠? 얘네들은 수정 상황을 제외하고는요. 수정은 이 컬럼의 값만 콕콕 골라내서 바꿔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 녀석의 값을 바꾼다고 얘가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조건으로는 둘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빼고는 insert, 그 다음 delete 둘 다 동일합니다. 그 줄로서 처리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줄로 조작을 한다. insert 할 때도 이 녀석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얘만 값을 넣을 거야 라고 한다고 이 칸 없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 칸에는 타입에 따른 기본값 혹은 널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예 빈 공간을 만들 수 없어요. 네, 일단은 요 정도 개념으로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그리고 일단 쉬는 시간을 먼저 가지겠습니다. 가졌다가 이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방금 푼 문제들에 대한 정답 2개 올라갔고요. 그다음 문제 하나가 더 올라왔어요. 이거 방식은 동일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자, 화면 보세요. 어제는 이 녀석이 여기에 써 있어서 여기가 다 빨간색이었어요. 여긴 또 마크다운이 안 들어있구나. 어쨌든 여기가 빨간색이고 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영역이 좀 다른 곳에 있어서 여기 있는 거를 전체 선택하시고 복사한 다음에 본인 걸로 가져옵니다. 붙여넣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이 녀석과 맨 아래에 있는 이 녀석은 지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어제 알려드린 주석인데 이렇게 해놓고 코드를 짜시면 실행을 시킬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짜놓고 얘를 드래그해서 실행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키워드로 변하지를 않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키워드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안 변하면은 쿼리 쓰는데 어렵겠죠. 당연히 주석은 풀고 맨 위에 있는 녀석과 맨 아래에 있는 녀석
이 슬래시 별이라고 하는 녀석을 제거하신 다음에 문제를 또 푸셔야 이렇게 키워드로 잘 변해줍니다. 이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부터 문제 풀어볼 시간 드릴 거니까 쉴 땐 쉬셔도 돼요.